현금 영원으로 가지급금 7억을 해결했습니다. 그냥 없앤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도 피했고요. 배우자도 세금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날짜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날짜를 하루라도 틀리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반대로 날짜만 잘 지키면 가지급금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날짜와 방법 전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죠? 매년 인정이자가 나오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소명해야 되고 가족한테 말은 못하고 혼자 끌고 가야만 합니다. 밤에 통장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을 쉰 적이 많으시죠? 이 상태로 몇 년씩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도 똑같았어요. 2년 전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무사님, 배우자가 가지급금이 7억이 넘는데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목소리에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지급금은 완전히 제로, 추가로 쓴 현금은 없습니다. 걸린 시간은 딱 2년이 걸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표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썼던 전략만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데서 못 보는 이야기 구독하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대기를 한 다음에 이제 소각을 하시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스텝 1은 1편에서 가져온 차명 주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해당 1편의 내용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연결해서 가지급금과 명의신탁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텝 2는 증여 후 딱 1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텝 3, 1년이 지나면 회사가 배우자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상 감자죠. 그리고 스텝 4는 그 감자 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요, 회사에서 이제 배우자 감자 대금으로 갔다가 회사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 가지급금은 딱 제로가 됩니다. 1편에서 본 숫자 기억하시나요? 배우자분 지분 가치가 7억 7천만 원, 가지급금이 7억 7천만 원, 두 숫자가 똑같았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감자할 주식수는 가지급금 금액에 맞춥니다. 1주당 평가액으로 가지급금을 나누면 감자해야 할 주식수가 나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배우자가 가진 주식 전부가 딱 들어맞았어요. 숫자가 맞아야 가지급금이 깔끔하게 제로로 갑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감자해버리면요, 세무당국은 이렇게 봅니다.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갚을 목적으로 꾸민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짧은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재계산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안에 감자하면 증여자인 원래 A 대표님 기준으로 의제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가 가져될 수 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의 실질이 인정되고 2월가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배우자 주식 증여 2026년 1월 2일 최대한 일찍, 그 다음에 감자 실행 27년 2월 1일 딱 1년이 넘겨서 1날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날짜를 지키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날짜를 지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함정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만 체크하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배우자 10년 증여 합산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10년 이내에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증여받은 게 있으면 전부 합산됩니다. 부동산, 현금, 보험금 다요. 이 케이스에서는 배우자의 10년 이내의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도 범위 안에서 구조를 짰습니다. 자, 함정 두 번째는 의제 배당, 대법원의 최신 판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하면 주주가 돈을 받죠. 이 돈이 배당으로 보여서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최근 대법원 판례 2025년 두 34754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자에게 귀속된 감자 대금은 의제 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증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두 번째는 대금 이체를 실제 금융거래로 남기고, 세 번째는 주주 명부를 정확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이 주주의무에 대한 변경은 법인세 신고 시에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로 과세관청이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만 갖추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정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의 증빙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금융거래로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주식 양도대금, 증여자금, 감자대금, 가지금, 상환 전부 계좌 이체로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인정받지가 못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구조 날짜만 틀려도 억 단위 세금이 나옵니다. 혼자 하지는 마세요. 가지금이 규모별로 맞춤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한 링크로 무료 검진 신청도 하세요.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명 주식으로 가져온 주식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왜냐하면 가지금이 배우자 명의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반드시 1년을 기다렸다가 유상감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감자대금으로 가지금을 상환한다. 네 번째, 모든 거래는 금융증빙이 필수이다. 다섯 번째, 대법원 최신 판례를 활용하면 의제 배당도 피할 수가 있다. 세법은요, 납세자가 먼저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서 구멍을 맞습니다. 그 구멍을 먼저 찾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A 대표님도 2년 전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 2년 뒤에 A 대표님처럼 똑같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양도세, 상속세, 절세 전략 사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해당 주제로 저희 도담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상 도담 텍스 라운지의 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